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부랑 여러 부처가 같이 발표한 건데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 지원 방안입니다. 요즘 학생들 마음건강, 이거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라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코로나19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실제 통계로 봐도 그래요. 소아 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이 그 평생 유병률엔 16%가 넘고 현재 기준으로도 한 7% 정도 되니까요. 생각보다 꽤 높죠. 7%면 정말 적은 수치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거 기존 지원 방식만으로는 좀 어렵다, 역부족이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방안은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떻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방부터 회복까지 쫙 이어지는 그런 통합 지원을 하겠다는 거군요. 학교나 선생님들 부담은 좀 덜어주고 대신 학생 개개인한테 맞는 지원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목표로 보여요. 핵심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 보면서 앞으로 학교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학생 지원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결국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시죠. 가장 먼저 딱 보이는 변화는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이 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좀 교사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하기 힘들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또 교육지원청에 있는 그 위센터 있잖아요. 네네. 지역 거점 센터요? 그렇죠. 그 위센터 기능을 더 강화해서 학교를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걸 2027년까지 전국의 100개 위센터로 확대한대요. 100개 센터요? 와, 대폭 늘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팀이 정말 심각한 위기 학상이다 싶으면 설령 학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학부모 동의 없이도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고 하고요. 물론 학교 안에 있는 위클래스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도 계속 늘려나갈 거고요. 학교 시스템 정비와 함께 그럼 학생들 자체를 위한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마음 돌봄 역량 강화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네. 그건 이제 모든 학생이 사회정서 역량 교육이라는 걸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회정서 역량 교육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랄까, 자기 감정을 좀 잘 이해하고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일종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까요? 아하, 마음 근육이요? 좋은 비유네요. 네, 그리고 기존의 초1, 초4, 중1, 고1 이렇게 특정 학년만 봤던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있잖아요. 네네,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해볼 수 있는 마음 이지 검사라는 걸 새로 도입한대요. 좀 더 빨리 어려움을 알아채기 위해서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빨리 발견해야 도움도 빨리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발견된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그 학생 마음 바우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마음 바우처 지원을 아주 크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2027년까지 연간 5만 명 학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와, 1년에 5만 명이요? 최대 300만 원.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상담비나 치료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AI 챗봇이나 그 198 전환 상담, SNS 같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 창구도 더 늘리고요. 또 학교 적응에 유난히 힘든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위기 학생들을 위해서는 치료랑 교육을 병행하는 위탁기관, 예를 들면 위스콜 같은 곳들도 지금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원 규모나 기관 수만 늘리는 게 끝이 아니네요. 보니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노력, 그리고 마음건강 지원 3법 같은 법적 기반 마련까지 같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그거라고 봐요.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 혹은 특정 교사나 학교만의 책임 이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까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학교는 학교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교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제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거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계획 자체는 정말 촘촘하고 방대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 지원책들이 발표됐는데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법적 장치까지 갖춰진다고 해도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뭐랄까 낙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있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정말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이 시스템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